자, 지금 북한이 연일 한국을 때리고 있고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시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가 지난 4일날 대북 전단에 대해서 노동신문 담화로 한국을 비판한 이후 6월 5일부터는 평양을 시작으로 대남 규탄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 와중에도 이 평양의 청년공원 야외 극장에 엄청나게 많은 북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규탄 집회를 하고 노동신문에서는 더러운 괴물이 철토레오 대갈통을 부수겠다. 문재인에 대해서는 무지무능을 언급했습니다. 또 노동신문은 김여정의 담화에 동조하는 각계 인사 5명의 기고문을 실어서 욕을 하고 또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로 북한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대외용이라기보다는 대내용이다. 그래서 대남 매체를 통해 말해도 충분한데 북한 내부에 주로 교양용으로 읽히는 노동신문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대남용으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김여정이의 담화를 수령교시처럼 이번에 하고 있는데요. 그가 지금 대남 사업을 총괄을 맡았다. 그래서 과거에 재떨이 들고 서 있을 때하고는 달라졌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기관이 김여정의 담화를 거론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과 국합, 배드캅을 이 역할을 분담했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요, 국제인권단체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끔찍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국 단체들에서는 문재인이 막아야 할 것은 북핵이다. 야당에서는 북한의 불효령에 문재인이가 복명복장을 했다. 자, 그런데 대중의 삼남 김홍걸은 전단 살포 제한법을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6월 6일 지난 토요일이 현충일이었는데요. 현충일에 천안함 유적을 다 빼려고 했다. 자, 그래서 5.18 같으면 5.18 행사에 5.18 유족을 안 부른 거하고 똑같은데 청와대와 보훈단체가 천안함 유족을 추천 안 했다고 지금 떠넘기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서해의 날 그 행사 때 문재인에게 천안함은 누구의 소행이냐고 돌발 질문을 했던 유족들을 개심죄를 적용해서 안 부르려고 한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천안함 전사자 부인이 자식들이 국가에 뭘 배우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태안에서 지난번엔 중국 보트, 이번에는 소형 고무 보트가 발견됐는데 13번을 보고도 낚싯배로 오판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둥반도 태안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밀입국로인데 여기에 군 감시망이 고장이 나서 해안 부대에 심지어 열상 감시 장비도 고장이 났다. 그래서 위에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쓰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군인들도 넋을 놓고 지켜보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결단코 폐지하겠다. 남측이 몹시 피곤해할 한판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요, 한미 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지금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요, 독일에 있는 미군이 메르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트럼프가 9,500명을 철수시키라고 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현재 주한미군보다 좀 많은 34,500명이 독일에 있는데 오는 9월까지 25,000명으로 27.5%인 9,500명을 감축하라고 서명했다고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미국 우선주의에 걸맞게 지금 방위비 정액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국을 상대로 병력을 빼는 첫 사례라는 겁니다. 독일은 GDP의 2%를 지금 방위비로 사용한다는 나토 공약을 지키지 않고 1.38%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르켈을 포함한 독일 정부의 미군 감축을 전혀 사전 경고나 공식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감축 명령에는 주동 미군을 9,500명을 줄여서 어떤 시점에서도 독일의 상주 병력이 25,000명이 넘지 않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또 코로나나 흑인 시위를 앞두고 코너에 몰려있는 와중에서 그야말로 안보 분담을 하지 않는 나라에 본때를 보인다고 독일에 지금 바로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감축 결정이 지금 G7 회의 등에 독일이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방위비 분담에도 소극적인 부분을 트럼프가 실행에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9,500명을 빼서 2,000명 등을 한 4조 원 내겠다는 이 폴란드나 이런 다른 나라로 옮길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해오다가 드디어 지금 경고를 실행에 옮겼어요. 자, 한반도는 지금 북핵이라는 유럽보다 훨씬 급박한 위험이 있는데 지금 한반도에도 순환 배치를 하면서 점차 축소시킬 일각에는 두세 개의 감축 카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한국 정부는 미국과 1조 3천억, 우리는 13%, 이 부분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이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러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그게 뭐 불과 한 2, 3천억 차이인데 그 돈이 없어서 협상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화가 나서 주한미군을 좀 빼기를 일부러 지금 이렇게 유도하고 있다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넘어서서 최근에 전작권 관련 영문 정경두 기고문을 놓고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 예비역 장성이 한국 측의 진위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경두가 이 한미연합사가 이제 해체되고 새로운 연합방위 체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한국인이 지금 사령관을 맡는다라는 부분에 대해 정 장관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 따져 물었고 현직 미군 관계자도 경위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미 간에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지금 한국이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어느 편에 설지를 이미 결정하지 않았냐 하면서 이수혁 대사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논평에 나섰습니다. 자, 이 말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결정을 해놓고 왜 지금 딴소리를 하냐. 그래서 한국은 수십 년 전에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어느 편에 설지 이미 선택을 했다 하고 국무부가 말하면서 이수혁이가 말한 한국이 미중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데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말에 분명하게 입장을 이렇게 미국이 자기끼리 정리해서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또 헛소리 하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국무부가 지난주에는 미국은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택할 것을 국가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혀놓고 한국을 콕 찍어서 너네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선택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수혁 주미 대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말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지적을 했었죠. 그런데 미국은 수십 년 전이라는 과거형을 쓰며 한국의 선택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한국이 동맹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편에 서기로 오래전에 약속을 했다. 자,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이 지금 영내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요, 차관이 최근에 직접 5일날 이 전화를 한국에 걸어왔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5일날 금요일날 오전에 이태호 2차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에 대해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걸 협의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문제를 전화를 걸어서 협의하자는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중간에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 너네 그게 불가능하다, 우리와 지금 이 문제를 협의해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서라라고 지금 미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려고 지금 이걸 하는 게 분명한데요. 그런데 국무부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한국에도 이 부분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특히 5G 구상에 있어서는 중국 통신사 화웨이나 이 ZTE 등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5G 클린 패스 전략과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 5G 클린 패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화웨이나 ZTE는 믿을 수 없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쓰지 말아라는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미국의 압박이 아주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요. 이 와중에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잘 보이지 않고 김정은급 김여정, 그래서 김여정에게 최고 지도자에 쓰는 지시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가 결국 지금 북한의 권력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김여정이는 그걸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도 남측 길들이기 차원에서 조만간에 대남 도발을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뭐 미국 대선을 겨냥한 쇼거나 남측에서 섭섭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행보도 수상하고 김여정이가 북한의 권력을 장악해 가면서 대외적으로 한국을 공격하면서 북한 내부를 갖다가 지금 뭉치게 만드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확연하게 보이는 것 같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떻게 된 상태인가. 여기에 또 더 나아가지고 또 수상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미국이 독일의 미군을 빼면서 25,000명 이하로 9,500명을 빼면서 한국이 그 다음 차례로 얻어맞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그리고 미국이 미중 사이에 우리가 어느 편을 쓸지 좀 고를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에 대해, 그 표현 하나하나에 대해 직접 국무부가 압박하고 나섰고, 국무부 차관이 한국에 연락을 해서 지금 미국 중심의 이 번영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중국을 압박하자. 그리고 5G에 있어서 이 중국의 화웨이나 ZTE를 배제하자. 이런 요구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지금 대북 문제와 또 미국 중국과의 어떤 트러블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한꺼번에 지금 문 정권을 향해서 쏟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이제 지금까지의 이 줄타기에서 드디어 추락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